세 번째 한 랭킹입니다. 대선 노후 자금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로비용으로 영입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자신이 쌓아 올렸던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 전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이 지도부가 나서서 이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탄정당으로 많이 찍히는 순간 진짜 검찰이 다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어제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모두 석방된 후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어제도 폭로를 이어갔는데 대장동 지분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도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 대선 등 4차례 선거와 노후 자금으로 생각한다고 유동규가 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여기에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김만배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어버리면 저는 이 게임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과연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만큼 얘기를 쏟아낼지 모르는데 지금 기존의 그 김용 씨와 정진상 씨 구속 지금 된 그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네. 그 김용 씨가 일부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이재명 시장 네. 이분들의 지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남욱 변호사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유동규도 일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김만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 지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일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모든 얘기를 다 했을 수도 있다. 김만배 씨가. 저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직 그게 이제 문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남욱 씨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쪽에서는 남욱 씨가 남욱 변호사 거짓말하고 있다 자꾸 몰아가는데 그러면 남욱 변호사를 위증죄로 그냥 고발하면 돼요. 근데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남욱 변호사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를 고발해라 위증죄로 이렇게 예, 지금 그런 주장하고 얘기까지? 있거든요. 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김만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만간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지면 그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는 또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로비를 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사업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 있는 정치인들 이름도 거론을 했는데 바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태년 의원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당장 반박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민주당 관련인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집이 더 일어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민주당을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뭐 인적인 정계 개편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욱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뭐 본인이 직접 들은 것보다는 남에게 들은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네.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직접 들었거나 현장을 본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계속 쏟아내고 이걸 이제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저분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그게 뭐 근거가 나왔다거나 이게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게 되고 그럼 정치인들은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남욱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100% 우리가 맞다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그분 입에서 계속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도만 나오고 있으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박성규 의원님, 이 남욱 변호사의 얘기에 따라서 아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특별히 액션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셨지만 위증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가려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김만배 씨는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20년 넘게 법조 출입기자도 하고 정치부 출입기자를 하면서 인맥이 대단히 넓어서 네. 그런 정치적인 마당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시켰다라는 그런 진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저기서 이채로 온 게 이광재 전 의원, 전 지사예요.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지만 본인은 지금 정치적 재기를 지금 꿈꾸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내후년 총선에 다시 나선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대장동으로부터 이런 의혹 제기가 되니까 본인은 지금 발끈하는 건데 저 지금 저랑 아무 관련이 없다, 처음 알았다,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굉장히 정치인이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더 어떤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광재 전 지사 의원 현 사무총장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은 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광재 전 지사를 안다고 했지 대장동과 직접 관련성을 얘기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 폭로전과는 반대로 김만배 씨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로비용으로 영입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 건네셨다는 사억 수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가 다퉜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할 말 있으십니까? 이광재 한 말씀만 좀 의원은 해주시죠. 전혀 아니라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네, 이렇게 보면요. 아직까지 남 변호사의 들었다 이런 주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의 행보가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 측 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게 적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의 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김만배 씨의 또 형량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대 비리 사건 5손가락 안에 들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컨대 그 뭐 감경을 갖다가 받았을 때 2년 받을 거 1년으로 받는 게 아니고 20년 무기징역 받을 거 10년으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형량 차이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욱 유동규의 진술과 김만배의 진술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인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316조에 보면요.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피고인들은 재판 가가지고 다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옛날에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 진술이 그 당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는 지금 고민을 막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김만배 씨의 진술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왜냐하면 더 상식적이고 더 앞뒤가 맞아 보이고 왜냐하면 대장동 같이 그렇게 큰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것들을 성남시가 다 해줬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부를 잘 설득해가지고 혐의를 벗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갖다 하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량 감경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형량에 따라 가지고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백하고 천처를 구합니다라고 한 것과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그 변호사들이 얘기를 할 때 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뭐 누구한테 들은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뇌물을 줄 때요.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그 김만배 씨가 결과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 내가 일정 지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핵심이 뭐냐면 이쪽이 이재명이면 이쪽은 그 김만배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다 부인하는 겁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예. 그 과거에 누군가가 여기 이제 그 분이 남욱 변호사인 거죠. 아 그때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이 남욱 변호사의 그 말에 그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 그다음에 또 정민용 변호사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 두 사람만 부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 확실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되면 아무리 여기가 부인해도 이 진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네. 겁니다. 네, 주변 진술로도 이게 재판이 네. 이뤄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